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8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따른 여러가지 분석 기사들, 또 팩트 이런 것을 실려라고 일반 다른 기사들을 끼어들 틈조차 없는 그런 조간신문이었습니다. 일부 부동산 관련 몇 개 기사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코로나 관련 기사고, 그 중에서는 이 코로나 사태, 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도 정치권은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책임 회피를 하면은,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지 못하면은 이 진단이 잘못되는 것이죠. 그러면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여러 언론들의 지적입니다. 진보 성향 언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예상되는데 조간신문의 톱 기사들을 쭉 일벌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이번 주가 마지노선 3단계 거리두기 검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일보 하루 397명 확진. 어제 0시 기준이죠. 방역 3단계 검토. 중앙일보와 모든 조간신문들이 이것이 일면 톱입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제 뒤로 보이는 강화문, 어제 저도 여기 출근을 했지만, 회사에 출근을 했지만 강화문 거리가 아주 한산했습니다. 주말 동안 좀 방역당국에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제발 좀 집에 계시라 이러니 국민들이 많이 따랐죠. 그래서 이 강화문 거리 평소에는 이 청계천도 여기 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붐볐는데, 휴일에도 또 집회도 열리곤 했었죠. 근데 어제는 상당히 한산했습니다. 그 거리 사진을 동아일보가 실었습니다. 텅 빈 강화문 거리, 그리고 하객 따로 결혼식은 하객과 신랑 신부가 따로 했다. 그런 사진들. 또 하나는 예배는 온라인으로 다 대처를 한 곳이 많았다. 일부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 지침을 거의 다 온라인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은 깜깜이 환자 비율이 20% 육박했다. 깜깜이 환자,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20%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감염의 일상화 현실화되고 있다. 깜깜이 환자가 5%를 마지노선으로 삼았죠. 5%를 넘으면 위기 단계를 격상을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격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0%까지 갔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 코로나 방역에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치고 있다. 앞으로 더 좀 합치자. 이런 그 기사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3단계보다 힘센 건 시민들의 철벽 방역이다. 자, 시민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역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철벽 방역이고 코로나 확산세 끊자. 이렇게 시민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집에 있자. 너도 나도 약속 취소하고, 저도 약속 많이 취소했습니다. 맘카페에서는 집콕 인정 줄이고 있다. 어머니들이 모이는 주부들이 모이는 그 카페에서 나 집에 콕 박혀 있어. 이런 인정 사진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겁니다. 1차 확산 때 이 거리두기를 한 것이 효과가 있었죠. 그 경험치에 의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집에 머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지금은 어디서든 감염이 된다. 마스크보다 외출 최소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방에서는 지금 이번 2차 유행 조짐, 이것은 수도권에서 시작이 됐죠. 수도권발 코로나 막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남일보 일면 기사는 대구시 수도권발 코로나 차단 전면전. 대구시는 아시다시피 1차 대유행 때 상당한 고통을 겪은 지역이죠. 그래서 가까스로 이겨냈는데, 그때 대구 폐쇄,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김어준 씨는 대구 사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고, 우한 사태가 아니고 대구 사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죠. 그런데 지금은 대구시가 가까스로 청정 지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 수도권발 코로나 차단에 전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수도권 방문 자제까지 요청을 했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신문이죠. 한국경제신문은 이것을 좀 경제적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지금 2차 지원금, 긴급 재난 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추석 전에 다시 2차
그 지원금을 풀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미래통합당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거의 뭐 반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죠. 돈이 있어야지 풀죠. 한국경제는 그래서 일면톱이 재정 여력 바닥, 2차 지원금은 일단 보류됐다. 다른 조간 신문에서는 2차 지원금이 여전히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한국경제는 독자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면톱에 이 기사를 실은 것이죠. 당정청 포퓰리즘 논란이자 후퇴. 그래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었답니다. 협의회를 열었는데 일단은 방역에 집중하고 2차 지원금은 추후 판단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것이 한국경제의 기사입니다. 그렇지만 통합당도 지금 가세하고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언제든 현금 살포 논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단서는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시 싸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집에 있자 뭐 그렇게 하고 약속 다 취소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다릅니다. 정부 정치권은 지금 이 코로나 비상사태에서도 여전히 정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이 부동산 파동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갔었죠. 내려갔는데 또 코로나가 2차 대유행 조정을 보니까 다시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어제 정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처럼 이 2차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에 있죠. 그래서 정부 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좀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뭐 7%, 8%가 한꺼번에 막 뛰어오르고 그런 상황이죠. 일주일 만에. 민주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인지 일단 이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악화되는 민심을 되돌리는, 그래서 어떤 국정운영 그 드라이버를 다시 걸기 위한, 그런데 이 코로나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공격 대상이 필요하죠. 일반 국민들을 다 공격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 특정 세력을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그것과 미래통합당을 연결시켜서 연일 때리고 있죠. 코로나 잡기보다는 반대파 잡기에 더 열중을 한 거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강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책임이 있죠. 코로나 위기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감염자가 100명을 넘었었던 시점이 14일이었습니다. 8월 14일. 그런데 8월 15일 날 열린 광화문 집회에 많이 참석을 했죠. 정강훈 목사도 참석을 해서 마스크 벗고 연설도 하고 했습니다. 그때 이 광화문 광장에 모인 문재인 정권에 반대해서 규탄하기 위해서 모인 5만 명 가량의 시민들, 이 5만 명은 이동통신사 3사 기지국 통계니까 정확합니다. 그 5만 명의 시민들의 그 함성, 절규, 부동산 값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은 별개로 하고, 일단 그 시점에 사랑제일교회와 정강훈 목사가 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뭐 주최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참여를 했고 참가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 신도 명단 제출 같은 것, 이런 것을 제때제때 제출하지 않고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좀 비친 점, 그런 점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책임을 미루면 안 되는 것이죠. 정부 책임을 거기다 미루면 제대로 된 이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 위기를 탈출하는 핑계거리로 정강훈과 그 사랑제일교회를 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여권에서는 또 여기다가 미래통합당과도 계속 연결을 시키죠. 미래통합당과 과거 정강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 시절에 집회를 같이 하고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그 총선에서는 다른 당을 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같이 정강훈 목사가. 그런데 어쨌든 그때 이를 연결고리를 해서 미래통합당도 거의 공범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신문 8면에 보시면은 전강훈법, 박형순법 쏟아낸 여당, 야당 법원의 책임 묻기 말 폭탄. 자,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하고 있죠. 온라인 전당대회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서로 출마자들이 이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때리기, 미래통합당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고, 또 정강훈법, 박형순법을 만들겠다. 이 뭐냐면 정강훈법은
이 정강훈 목사처럼 이렇게 그 신도가 검사를 거부하는 그런 것이나 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형량을 강화한다. 그런 것이 정강훈법이고, 박형순법은 뭐냐? 박형순법. 박형순 판사입니다. 박형순 판사가 이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다. 그래서 재판부 부장판사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 집시법 개정하는 거죠. 그까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복절 집회를 허용한 박 판사를 해임하자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이런 보도까지 있습니다. 이 지금 국민 갈라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지금 국민을 하나로 모아서 같이 일심 단결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국민 갈라치기를 정부 여당 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서울신문에서는 여당을 일방적으로 비판을 했죠. 그런데 또 한겨레신문에서는 양비론, 일종의 양비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6면입니다. 민주당 2차 코로나는 보수 책임이다. 자, 민주당은 2차 코로나는 무조건 보수 책임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통합당에서는 정쟁 말고 여야 협력하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양비론은 아니네요. 통합당 쪽에 힘을 실어주는 한겨레가 그런 기사입니다. 민주당은 그 극우 세력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 테러범 방조한 김종인 퇴진하라. 그 판사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통합당에서는 국회에 코로나 특위 구성하자. 2차 재난지원금, 4차 추경 오히려 통합당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까지 제안을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중앙일보는 김종인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치 방역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하라. 방역 나선 김종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면에 나서서 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통합당 책임론 공세 계속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일단 강성보수와 선긋기도 시동을 했습니다. 이 여당을 공격도 하지만은 강성보수와 선긋기를 시동을 걸었고,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무모한 일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강훈 목사를 겨냥한 말이겠죠. 자, 거구 논란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로 살펴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송국근의 혼술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책임 떠넘기는 여당을 비판을 하면서도 강경 보수하는 선긋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전국 확진자 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은 15% 내지 20%입니다. 다가 아닌 것이죠.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근데 다는 아닙니다. 그것을 다라고 해버리면 이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80% 이상은 관련 없는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 감염인데 집권당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지역 감염을 애써 외면하고 15 내지 20% 되는 사랑제일교회와 이 광화문 집회에 무조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책임은 사실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잠복기를 감안하면 코로나 2차 때 유행 징후가 아마 7월 말부터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7월 말 그 시점에 정부는 이 전국 교회 소모임 그리고 식사 금지했던 것을 풀었습니다. 딱 그 시점에 7월 말 8월 초 이 사이에 딱 풀었습니다. 7월 24일에 그 조치를 해제를 했고, 또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한다고 지정한 것이 그것도 7월 21일입니다. 그 시점에 서서히 징후가 나타났는데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런 그 조치를 취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까지 284만 장이 넘는 할인 쿠폰을 지급을 했죠. 뭐 영화, 외식 이런 것 전부 다 할인 쿠폰을 지급을 했는데, 영화 쿠폰은 최근에 그 8월 중순에 이 확진이 막 확산되는 이때 사용된 것만 50만 장입니다. 50만 장을 사용을 했습니다. 정부 부처는 계속 그러니까 방역 당국은 제발 같이 모이지 마시라, 따로 흩어져서 있으라, 집에만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정부 부처는 같이 모여서 구경하고 외식하고 여행 가라 이렇게 어긋난 그 판단을 한 겁니다. 뭐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서 지금 이 사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다른 정책 대안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감염 대책은 꼼꼼히 꽁꽁 묶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풀어놓고 지금 모든 책임을 범보수, 반대파, 문재인 정권 반대파 쪽에 다 떠넘기는 그런 상황이죠. 1차 대유행 때도 그 문재인 정권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중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 이 받아들이는 그 조치를 계속했습니다. 다른 외국에서는 전부 다 차단을 하는데 다 입국을 수용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전문가들의 의사협회에서 그때 7번이나 끊어야 된다. 중국발 여행객들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시진핑 방한에 이 모든 것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했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역 정치를 앞세워서 총선에 활용을 하는 것인데 한겨레 신문도 이것이 다가 아니다. 그 정강훈과 그 사랑제일교회가 다가 아니다. 이런 그 분석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사흘 연속 300명대 감염 집단은 54개다. 300명대인데 감염 집단, 그러니까 사회적 감염이 이루어진, 지역 감염이 이루어진 그 감염 집단이 50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강훈의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는 좀 크긴 하지만은 그 모집단 50개 속에 2개가 되는 겁니다. 이달 들어서 새로 발생하거나 지속된 주요 감염 집단도 50개를 넘었다. 수도권의 사랑제일교회뿐 아니라 전후로 발생한 여러 집단 감염 고리를 매개로도 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가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서울청사 별관, 여의도 순복음교회, 광주 웅진 싱크빅, 대구 장례식장, 인천 갈릴리교회 전국 곳곳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이것을 이 그래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것을 우파, 반대파들이 이 계획을 했다. 계획을 한 것이 아니죠. 반대파는 계획을 했다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반대파 쪽에서 시작이 됐다. 그리고 책임을 다 돌리는 것이죠. 자, 그 민노총 집회에서 또 확진자 1명이 나왔습니다. 민노총 2,000명이 이 광화문 옆에 보생각 쪽에서 집회를 했었죠. 8.15에. 그런데 거기서도 1명이 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 정부 여당은 코로나를 가지고 일종의 역정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 방역이라는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왜 그럴까? 오늘 공교롭게도 조선일보 인터뷰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 노태우 정부 시절에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했죠. 그리고 원래 저명한 정착자입니다. 국제정착자입니다. 노재봉 총리를 오늘 조선일보 최보석이 만난 사람이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은 자신을 대통령 아닌 민족통일국가 세우려는 남쪽 리더로 자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노재봉 전 총리가. 국민을 위한 지금 당장 국민 생활을 편의를 도모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남쪽 세우려는, 남북 통일을 해서 민족 통일 국가를 세우려는 남쪽 리더로 자부하고 있다. 이 큰 틀의 분석에서 왜 코로나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노재봉 전 총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 기술이다. 이는 적을 설정하거나 만들어내고 정오와 복수심을 유발한다. 지금 진행되는 광화문 집회 공격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노재봉 전 총리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조선일보뿐이 아니고 오늘 외국 언론에서도 이 국민 편가르기, 그리고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행태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한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 육면 기사인데, 영국 이코노미 서터지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 비판하며 남의 비판은 수용 안 해. 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이 남은 막 비판을 하면서 남의 비판을 수용을 하지 않는다. 이 기사입니다. 영국에서까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면의 권위주의가 폭발했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는데, 언론의 비판을 공격으로 치부한다. 그리고 소송이 크게 늘고 언론에 대한 소송, 언론 제재 법안도 추진 중이다. 자,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우려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중앙일보 문화면에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60 때도 했는데, 60 노태우 정부 시절 때도 했는데 정치 풍자 못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60 정부면 뭐 지금 집권층에서 군부 정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노태우 정부,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 그때도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 풍자한 코미디가 많이 있었죠. 과거에는 정치 입장 떠나서 모두 박수를 쳤다. 그런데 팬덤 정치 시대에 비판을 모욕으로 여기고 있다. 지금 정권이 비판하는 것을 모욕으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한 코미디언의 이야기입니다. 김영민 씨 이야기인데, 이 정부를 비판하는 뉘앙스만 비춰도 지지층이 좌표를 찍고 한꺼번에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지층들이 이 풍자 코미디를 하면은 거기에 딱 그 프로그램, 그 개그맨에 대해서 좌표를 찍어서 벌떼 공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방송국에서도 그 프로그램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개그맨들이 말하는 풍자 실종 시대. 자, 이런 기사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마치 이 정권이 방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극성 지지층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과거의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인데, 아니면은 독재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만은, 혹은 지금 노재봉 전 총리가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으로 생각해서 국민을 보호하고 비판을 수용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민족통일국가 세우려는 남쪽의 리더로 자신을 거기에 가둬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까지 듭니다. 8월 24일 조간 딱풀이었습니다.